저는 어렵게 임신했지만 임신 7주에 계류유산이 되고 건강 상태도 안 좋아 대학병원에서 이틀 전 소파 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수술은 친정집 근처에서 받았고 현재 친정집에서 지내며 저희 어머니께서 밥도 해주시고 챙겨주고 계십니다. 시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세요. 은퇴 후 지방으로 가셨고 서울에도 원래 사시던 집은 그대로 있으세요. 워낙 기다리던 아기였기 때문에 저도 상심이 컸고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셨겠죠. 수술 전후로 시부모님이 전화로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속상하셨을 텐데 그래도 위로해주셔서 잘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당신들이 이기적인 생각대로만 저희 부부가 행동해주길 바라실 때가 있습니다. 잔소리도 정말 심하시고요. 했던 말 또 하시는 편이고요. 남편은 이 부분 때문에 사춘기 이후로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 다음 날인 어제 17시쯤 시부모님이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올라오셨나 보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몸은 괜찮냐 하시기에 네, 아버님 괜찮아요. 나아지고 있어요. 걱정해주신 덕분에 수술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동생이 미역국 맛있게 끓여주셔서 그거 먹고 회복 중이에요. 엄마 밥 먹으니 아주 좋고 다른 수술 환자 중에는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진짜 안 아프고 잘 회복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계속 전화하실까봐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였나봐요. 저보고 대뜸 서울 집으로 놀러오라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우리 집은 경기도입니다. 차로 안 막히면 40분, 막히면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준비해서 나가면 이미 퇴근 시간이기도 하고 현재 신랑도 없는데 제가 거기에 가면 뭐하나요? 쉬지도 못하고 있을 게 뻔한데. 그리고 아무리 당사자가 몸이 괜찮다고 한들 어제 수술한 사람 보고 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지금 차로 그렇게 오래 이동할 정도는 아니고 병원에서도 2주 정도는 안정을 취하고 조심하라고 하셨다고 가기 힘들겠다고 하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움직이는 걸 그렇게 싫어해서 어찌하느냐. 그 거리가 뭐 얼마나 된다고. 우리는 서울에서 시골까지 잘 다니기만 하는데 하시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고 진짜 순간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저희 어머니 동생이랑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60이 훌쩍 넘은 아픈 우리 엄마는 딸이 안 됐다고 삼시 밥 차려주고 아기처럼 걱정해주고 돌봐주시는데 제 여동생은 근로자의 날 붙여서 하루도 휴가 써서 수술 당일 어제 이틀 동안 저랑 같이 자면서 새벽에라도 배 아프다고 하면 진통제 약 가져다주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 챙겨주고 했었습니다. 아플 때 새삼 가족들 소중함에 너무 고마워서 눈물 흘렸던 저입니다. 그런데 너무 다르네요. 그리고 방금 글쓰기 직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또 몸 괜찮냐 하셔서 이번엔 아파 죽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진통제 때문에 괜찮았고 지금은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아픈 적이 처음이라고 했죠. 그래 잘 쉬고 있으라고 하시길래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서울로 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움직이기 불편해서 못 갔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말하면 아버님은 탓하실 줄 알았건만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삐지셨나봐요. 도대체 제가 아픈 몸을 끌고 친정에서 신랑도 없이 시부모님 집에 갔었어야 하는 건가요? 그 집 가면 저는 가만히 누워만 있고 밥이라도 해주시고 간호해 주실 건가요? 피도 나고 배도 쿡쿡 쑤시는 제가 힘들다 마음껏 쉴 수 있게 해주는 건가요? 피나니까 샤워도 계속하고 싶은데 거기서 제가 편하게 씻을 수나 있나요? 정말 시자는 시자인가 봅니다. 누워서 좀 쉬고 싶은데 너무 화나고 짜증도 나네요. 제가 지금 예민한 상태라 이런 건가요? 뱃속 아기 떠나보낸 슬픔을 정리할 틈도 없이 화만 나네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지 현명한 분들 댓글 부탁합니다. 만약 제가 잘못한 대처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추가. 생각보다 많은 분이 읽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셨고 같이 화내주셔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씨가 어른들 정말 이상한 거 많네요. 남편의 부재에 대해 댓글이 있어서요. 사실 저희는 현재 외국에 거주 중입니다. 7주에도 아기 크기가 4mm 밖에 안 되고 심장이 안 생겨 저만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병원 이곳저곳 가보고 어떻게든 유산을 막아보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옆에 있었으면 잘 막아주었을지 모르겠네요. 시부모님 별로 안 좋아해서 밥 먹으러 오라고 해도 중간에서 끊어주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 잘 둘러대며 막아주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 나가고 나서는 웬만하면 전화도 잘 안 바꿔주려고 하죠. 지금도 계속 통화하며 제 몸 상태 기분 검사하며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이 다른 분들한테는 평판이 좋은 분들이시고 대체적으로 차분하신 분들이지만 한 번씩 잔소리가 심한 단점 외에는 또 다른 단점이 있으십니다. 물론 제가 느끼는 단점이고요. 저희에게 어떤 지원도 없으시고 의지만 하려고 하시거든요. 임플란트 해야 한다, 안경 맞춰야 한다 등등 돈 들어가는 일 있을 때마다 연락하셔서는 앓는 소리를 하시고 금전적으로 이민 간 저희들 마음 편히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또 생일이나 어버이날 등 중요한 날에 조금이라도 전화 늦게 하면 서운해 하시고 삐지시고 여파가 오래가죠. 남편이랑 사이가 좋지 않으니 처음에는 자꾸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초반에는 상황 파악을 못해서 연락도 잘하고 그랬는데 그럴수록 돌아오는 말은 서운하다, 연락 자주 해라 등등의 말이니 점점 연락하기 싫어졌고 급기야는 시어머니 생신상 못 차려드려서 죄송하다고 말 안 했다고 시아버지가 저한테 화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완전 정신 차려서 남편한테 이게 뭐냐 따졌고 남편이 완전 화가 나서는 시부모님이랑 싸우고 그랬네요. 그 뒤로 며느리한테 전화 자주 하시거나 하시지는 않는데 은근히 바라시죠. 또 자꾸 저희 사는 나라로 이민 오고 싶으시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비자 및 정착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정말 돈 한 푼 없으신 분들인데 그렇게 자꾸 기대려고 하시니 점점 마음에서 멀어졌죠. 이번에 한국 나올 때도 알리지 말고 나올까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유산되면 어차피 알려야 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아무튼 저 차갑고 썰렁한 수술실 침대에 누워서 마취로 잠들기 전까지 펑펑 울었습니다. 깨어나 회복실에 있을 때도 내 몸보다 아기 생각에 너무나 미안해서 또 울었습니다. 6주부터 시작된 입덧도 마냥 신기하고 앞으로 심해질 거라 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난 적도 없지만 느낄 수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예뻤고 사랑했습니다. 마음 정리하기도 힘들었는데 시가 어른 두 분 때문에 지금은 분노만 남아있네요. 남편에게도 있었던 일 말할 참입니다. 가뜩이나 사이 좋지 않은 부자지간 더 멀어질까 입 다물고 있었는데 말해야겠네요. 저같이 아기 잃었던 분들도 새로운 아기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임신이 잘 되어 잘 키우고 계신 분들도 모두 축복과 사랑이 넘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최종. 귀국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후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늦었지만 글 써봅니다. 참 그전에 댓글 중에 왜 세금은 외국에 내고 의료 혜택은 한국에서 받느냐고 하시는데 저 3개월마다 한국에 들어와야 하고 한국의 의료보험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 연금보험도 다달이 내고 핸드폰 무제한 요금제 쓰는 것도 정지 안 시키고 요금 그대로 내는 상황이에요. 각종 세금, 보험, 건강 자동차 등등 다 냅니다. 입국하면 바로 공단 가서 입국 신고를 하고 해외에 있느라 제가 돈을 냈지만 못 받은 혜택은 공단에서 다시 제 계좌로 환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그 나라가 병원비도 훨씬 저렴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온 이유는 유산 위험이 있다는데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 궁금한 거 질문도 잘 못하겠고 의료 관련 대화를 하다 보니 못 알아듣는 단어가 절반입니다. 답답한 마음과 여러 산부인과를 많이 가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고요. 저도 유산 위험이 있는 태아를 품고 임신 초기 타지 말라는 비행기 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남편도 없이 혼자 한국에 들어와서 산부인과 다니고 대학병원 가서 검사하고 수술 받고 왔겠습니까? 결과가 안 좋아서 슬픈 마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친정엄마 사랑을 듬뿍 받고 많이 추스리고 왔습니다. 아무튼 그때 일을 말씀드리면 남편한테 모든 걸 다 말했고 남편이 시댁에 바로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쳤나봐요. 너무 극단적으로 뭐라고 할까봐 그게 싫어서 말 안 하려고 했던 건데 해도 너무한 상황이라 판단되어 이야기를 했고 결국 남편이랑 전화로 엄청 싸웠나봐요. 그래도 문자로 사과는 해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말이 곱지 못했다. 미안하다 하시더군요. 사과는 하셨으니 그렇게 마무리는 되었지만 한국에 있는 내내 방문하거나 전화는 안 드렸습니다. 가기 전날에만 가겠다 전화드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이번에 시부모님이랑 싸우면서 이민 이야기도 했나봐요. 우리 외국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고 이민 오셔도 보필해드릴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고, 무엇보다도 정착 비용이 없기 때문에 도움드리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계속 기대하시고 의지하시는 그런 마음들, 이번 기회에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시어머님이 잔소리하시고 아버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도 좋은 게 좋다 하고 넘어가면서 스트레스 받아도 꼭 참았는데, 이번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전 어떻게 두 분을 대해드려도 며느리일 뿐이라는 것을요. 정말 최소한의 도리도 남편 통해 해야겠다고 절실히 느끼는 사건이었네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마음의 안정도 되고 다시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시댁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절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시자는 시자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네요.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더 시댁과 만날 일이 없겠네요. 시댁 말처럼 움직이기 귀찮아서 더 안 갈 거니까요. 얼른 몸 더 추스려서 잊고 스트레스 안 받고 다시 한번 저희 아기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인터넷 상에서 모르는 분들에게 속상함을 토로하고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할 따름이고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날들 되세요. 댓글: 진짜 없던 정도 떨어지네요. 어쩜 저러냐? 이건 느낌이 오네요. 저 인간들이랑 가까이 지내지 마요. 이번 기회에 아예 거리를 둬요. 100% 5만 가지 경우의 수로 엮이면 엮일수록 님 스트레스 오지게 받을 듯 합니다. 이게 시작일 거예요. 끊어내지 못하면. 댓글이: 저도 7주 때 계류유산 후 소파 수술을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수술 당일 아침에 우리 집에 미역국 주신다고 오셔서 그때까지는 참 감사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오시자마자 저에게 괜찮냐고 안부는커녕 살림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더라고요. 냉장고가 더럽다, 옷장 보니 게으르다 하면서요. 이때 정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병원도 오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따라오셔서 수술실 앞에서 수술 기다리는데 시어머니 친구분에게 전화가 왔는지 그 사람 많은 수술실 복도 앞에서 우리 며느리가 유산해서 일하면서 큰 소리로 통화하시는데 너무 화나고 슬펐네요. 정 귀에 듣기도 싫은 애기고 당장 수술을 앞둬서 너무 힘들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통화하시다가 친구가 얘기하신 것인지 저보고 전하시며 혹시 인스턴트 이런 거 많이 먹었니? 하시는데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수술을 앞두고 남편한테 화내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무슨 소리 하느냐고 시어머니한테 엄청나게 화내주고 사과했지만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네요. 그 뒤로 잘해주셔도 싫습니다. 댓글 3: 움직이기 그렇게 싫어해서 어쩌냐니 그게 할 말인가요? 시아버님 정말 사람 맞으세요? 괜찮다는 말은 시댁에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런 말을 걱정하시는 친정 부모님한테만 하는 걸로, 안 갔으면 그걸로 됐고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님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도 신랑이 님 편이니 다행이네요. 신랑마저 갔다 오지 그랬어 이래버리면 저는 효자 남편 등 덕에 웬만하면 시부모님 말에 따라줬으면 해서 속 터진답니다. 님의 경우처럼 이런 무식한 상황이 몇 번 있었는데 신랑하고 싸우기 싫어 따라줬답니다. 남편분이 정신 제대로 바뀌신 거에 그걸로라도 위안을 삼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